여러분 2교시에서부터 저희들 그 정보처리기사 필기 과목을 이제 1과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인데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총 4개의 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4가지의 또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용자가 어쨌든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거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설계하고, 응용 그 프로그램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설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요구사항 확인하는 것들 중에 그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이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모형들이 이제 쭉 개발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에자일 모형을 이제 많이 좀 쓰는데, 대표적인 에자일 모형 중에 이제 스크럼과 XP 기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요 2교시에서는 이제 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책에서도 이제 보면 교재 그 22페이지인데요. 그 사람도 이제 똑같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도 그 태어나서부터 그 생을 마감.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 그 또 숨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 단계 후에 새로운 버전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폐기할 때까지 얘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이에서 앞에서 어떻게 과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다시 운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전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우리가 이제 포커스 모형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형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별 다른 게 아니라 요걸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 포커스 모형이 그 가장 초창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얘기했었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가장 처음에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폭포수라고 하는 건 워터폴이죠. 워터폴.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하고 우리 코딩하고 검사 테스트하고 유지보수, 그렇죠? 쭉 일련의 과정.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 이렇게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흘러가면 이제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에 폭포수 모형은 한 번 떨어진 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초창기에 처음으로 제한된 모델이고 고전적인 모형으로서 고전적 생명적인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가 끝나야 얘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 이제 선형적인 이면서 순서적인, 그죠? 뭐 설계를 해야 코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돼요. 타사성 검토 보고서, 계획 보고서, 요구 분석 계여서, 설계서, 그죠? 뭐 코딩 소스 코드, 뭐 테스트 검사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결과물이 명확하게 산출되는 거이고, 두 개 과정이 병행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 때문에 요즘은 안 쓰죠. 요즘은 안 쓰지만 예전에 초창기 모델이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 모형, 그다음에 나선형으로 생긴 모형,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애자일 모형까지 발전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애자일 방법론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XP 방법하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제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요 모형들을 좀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가 말 그대로 시제품 뭐 이런 얘기예요. 최종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간단한 이제 어떠한 시제품, 어떠한 그런 걸 우리가 프로토타입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제 개발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견본을 만드는 거예요. 견본품. 그렇죠? 그래서 견본을 만들어서 실제 한번 이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완성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요. 사용자 요구를 수집하고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 고객 평가하고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구현해서 다시 이제 요구 수집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순서적인 단계를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이 이제 고객이 사용자가 오케이 하면 그때 끝나는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완성품의 골격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폭포수처럼 한번 흘러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계속 개선하면서 아까 앞에서 폭포수 모형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가 있죠. 한번 이제 하면 뒤로 돌아가서 수정을 못하는 거가 폭포수 모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반영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고칠 수가 있고 이러한 단점이 이제 아까 폭포수의 단점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선형이죠. 큰 거는 계획하고 정의하고 위험 분석하고 공학적 개발하고 평가하고 다시 반영해서 계획하고 정의하고 요 단계마다 하나의 요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요 단계마다 위험 분석하고 공학적 개발하고 고객 평가하고 좀 이런 단계들이 쭉 이제 수행이 돼요. 그래서 공학적 개발에서도 계획하고 위험 분석하고 공학적 개발하고 고객 평가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러한 단계를 계속 네 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하고 좀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요 안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좀 다르죠. 네 가지가. 그래서 얘는 이제 보헤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앞에서 요 폭포수 모형과 요 프로토타입 모형에서는 요런 게 없었죠. 위험 분석. 그쵸? 그래서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를 했다. 뭐 그런 거예요. 요거 반복하는 거는 아까 프로토타입 모형하고는 똑같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위험 분석.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실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분석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전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잘못 동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위험한 사고. 비행기의 소프트웨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 분석은 보안이죠, 보안. 보안에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돼서 운영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관리를 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게 나선형이고, 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이라 해서 나선형 모양이라고 그러고, 요게 작은 계획, 작은 위험, 공학 평가, 그 다음에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잖아요. 면적이 커지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위험과 모든 고객의 평가를 다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제안할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에자일 모형이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자일 모형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또 많이 쓰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에자일 모형은 고객의 에자일이라는 말뜻을 여러분들 사전에 한번 좀 보면 에자일이라는 말뜻이 민첩한 뭐 이런 뜻이에요. 빠른. 그래서 아마 책에도 아마 소개가 돼 있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면 에자일이라고 하는 게 23페이지 밑에 있죠. 민첩한, 기민한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반복을 해요. 이 반복 주기라는 게 개발 설계 테스트, 개발 설계 테스트, 개발 설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 개발 방법론이 아니라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고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으로서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프린트라는 말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뭐 이게 뭐 통신사 이름이기도 한데 유럽에서 빠른 뭐 이런 얘기예요. 반복 뭐 전력 질주하다. 반복이 아니라 전력 질주. 이걸 이제 빨리.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은 요거 반복. 개발 설계 테스트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스크럼 방법에서는 이제 또 스프린트라는 말을 또 써서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할당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에자일 모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요즘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스크럼 방법하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요 두 가지 방법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요 DASDM, DAD 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요 에자일 모형의 요 반복 주기 요거를 전략 수립한 다음에 개발 설계 유지 보수 단계까지 요 세 가지 개발 설계 테스트를 반복해서 한다는 개념은 똑같아요. 요 방법적인 걸. 이걸 회사마다 좀 독특한 자기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된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서 또 변형돼서 요걸 이제 회사마다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설계하고 추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좀 알아두시고,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교시 때 이 스크럼 방법하고 익스트림 방법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방법도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1학기인가요? 아마 요거를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자세한 걸 좀 살펴보도록
좀 하시고, 여기에서는 요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 그 3교시 때 요 스크럼 방법하고 익스트리밍 프로그래밍 방법 두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요 이제 말 그대로 보면 스크럼은 여기 여러분들 럭비 할 때 있죠, 럭비. 중간에서 볼을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익스트림은 극도로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그 반영할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거를 반복 설계를 잘 하는데, 이 반복 설계에서 보면 개발 프로세스가 XP 개발 프로세스가 따로 정의를 이제 해요.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3교시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문제가 나와 있죠? 그거를 한번 같이 좀 풀어볼까요? 우리 25페이지 1번 문제를 좀 보면, 폭포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그 폭포수 모형에서의 그 7가지 단계는 외우셔야 돼요.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테스트 검사, 유지 보수. 그거는 반드시 요 순서도 문제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있죠, 순서. 워터폴 모델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적용 사례가 많았죠, 여태까지. 그죠? 여태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단계별 정의가 분명하고 산출물이 명확한데 요구사항의 변경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워터폴 생각하면 돼요. 그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은 그 수정할 수가 다시 위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포수. 그렇죠? 1번은 4번이고요. 2번은 나선형 모형 있죠? 아까 그 요 달팽이인가요? 요 이렇게 스퍼럴이라는 말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획 정의, 위험 분석, 공학적 개발, 고객 평가를 점진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맞는 얘기고, 대규모 시스템에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적합한 모형이고요. 그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 분석을 추가가 이제 된 거죠. 요 시제품 이러면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이제 나선형 모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설명은 무조건 프로토타입이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자체가 시제품, 우리가 이제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전 단계에 소프트웨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그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고, 사용자들이 좀 불편한 점을 다시 개선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다시 만들고 그걸 다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를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다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이라는 영어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좀 생각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3번은 이제 이렇게 애자일 그 프로세스 모형이 아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적어도 앞에 있는 4가지, 5가지예요. 그죠? 스크럼, 익스트림, 간판, 이거 이제 일본 말인데, 간판, 그 다음에 린, 이제 어떤 그 고객 지향적 관점,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 주기를 크리스탈 모형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붙였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이 2가지에서 다 출발을 했고, 그게 아닌 것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스퍼럴 모델은 아니죠. 스퍼럴 모델은 나선형 모델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애자일 모형이 아니에요. 요 3가지가 애자일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것도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애자일 선언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보면 이게 이런 문제도 뭐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2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24페이지를 보면 4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두겠다. 방대한 문서보다는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더 가치를 두겠다. 그 다음에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 협업에 더 가치를 두겠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이제 가치를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기 4번에 보면 고객과의 협력보다는 계약 협상, 이건 잘못됐죠. 고객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요. 계약 협상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2001년 17명의 소프트웨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모형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폭포 소모형이나 뭐 프로토타입이나 나선형 문제가 많다 이거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그러한 그 4가지 핵심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의 어떠한 요구사항, 고객과의 협업, 요거에 더 가치를 두고 뭐 문서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소프트웨어에 더 가치를 두자. 요구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요구했었던 거냐, 아니면 지금 사용자가 충분히 그 소프트웨어에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거에다 가치를 두고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의도하는 바가 좀 크긴 해요. 그 뭐 선언문에 대해서 뭐 문제를 나올 거는 모르게 잘 이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면 실제적으로 문서 작업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느냐, 고객들이 뭐 문제점 없이 잘 쓰고 있느냐, 고객의 요구사항이 또 뭐 바뀌었느냐,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뭐가 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막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간에. 그러면 그 변화를 잘 반영을 해야 돼요. 예전에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이게 그 사용자들이 상당히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두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실시간적인 요구사항, 개발자들의 요구사항, 다양한 그 관계 이 관련 이해자들이 변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즉각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코딩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데에 가치를 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요 문제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 24페이지 아래에 보면 또 12가지 실행 지침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떤 그 기사 문제라기보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 소프트웨어를 대하는 입장, 뭐 요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좀 보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